네, 한반도 1번지에서 오늘 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정엽 센터장, 호사카 요지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바로 이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일단 1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오늘 먼저 의미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좀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15개월 만에 만났고 예. 지난해 잠깐 그 방콕에서 환담 전도를 했습니다마는 예. 즉 사실상 현재까지 그 정상회담을 거부해 온 것은 일본 측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소미아 그 조건부 연장 했을 때 한 달쯤 전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 이후에 오히려 일본 쪽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세팅하기 시작한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오히려 일본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회담을 개최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초반 처음 만남 영상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화기애애하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오늘의 만남이 지금 한일 간에 쌓여 있는 문제를 풀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모자란 그런 상황이지만 예. 일단 두 정상이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서는 모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남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만남 자체를 양국이 좀 거부하고 그렇죠. 풀려는 의지 자체가 양국이 모두 부족한 것이 아니었냐 하는 것들이 많이 관측이 되었었는데 네. 일단 양국 정상이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문제를 이제 관료들 차원에서 풀어가는 데는 매우 큰 힘이 실릴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브리핑 내용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수출 규제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결단을 당부를 했다. 근데 이와 관련한 아베 총리의 뭔가 대답 내용은 없어서 역시 그렇죠. 큰 해결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소미아를 조건부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청와대 쪽에서는 내년 그 1분기 그러니까 3월 정도까지 일본 쪽에서 결단 그러니까 수출 규제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완전히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그 지난 20일에 하나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했지. 예, 심사 방식을 변경을 했죠. 그렇죠, 심사 방식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는 이쪽에 보내고 있는 것인데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을 복원시키거나 그런 것을 일본 측의 입장에서 현재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시켰을 때 미국 쪽에서 일본에는 상당히 더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수출 규제 부분을 완화해라라는 이야기는 했다. 이런 식으로 전해지거든요. 예. 그러나 일본은 역시 그것을 한꺼번에 못하는 왜냐하면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풀어나갈 것이 아닐까. 일단 이번에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다 풀어주겠다라든가 그런 말을 하면 국내적인 지지율을 상당히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안 좋은 메시지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회담 자체가요. 예. 네. 센터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제 지난 11월 22일에 이제 지소미아의 취소를 이제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예. 이제 일본은 이제 어떠한 수출 규제에 대한 절차를 우리에게 동의를 해준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떠한 결과물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약속한 부분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명하신 대로 약 3개월간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약 3개월간의 기간이 현재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한 것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문제와 좀 시점이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일 정상이 이 문제를 토론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장애물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문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수출 규제를 7월 1일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아예 이전으로 원상복귀 하자는 거잖아요. 좀 쉽지는 네네.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쪽에서 볼 때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의 본질에 있는 것은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 좋은 회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하겠다. 네. 처음은 그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나 일본은 중간에서 말을 바꿔가지고 이것은 그 수출 규제 자체의 문제다. 예. 한국의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 것뿐이다. 그리고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것도 간지 지원자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늘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안보 문제를 고려하면서 그 한국의 수출 규제가 안보 문제에 걸려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수출 규제를 했다. 이게 일본의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지소미아를 전려하겠다. 네. 왜냐하면 안보 문제를 고려하면서 수출 규제를 강하니까 한국 쪽에서는 고도한 그 안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지소미아를 일본하고 계속 그 협상으로 가져오 나갈 수는 없다. 예. 이러한 입장이 바로 지소미아 전혀 선언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한 것은 어디까지나 수출 규제를 그 7월을 이전에 복귀시킨다라는 그러한 그 맞바꾸는 이 네. 내용 그러니까 수출 규제 부분하고 지소미아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간제 지원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손내는 간제 지원자 문제를 풀고 싶은 거죠. 일본대로.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하고 아베 총리의 생각의 차이가 거기에 그 이번에 회담에서도 정확하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브리핑에서도 이 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좀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이번 출국기 인터뷰에서 나라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생각을 확실히 정하겠다. 이렇게 뭔가 좀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 좀 입장이었는데 일단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앞으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릴지는 사실 아직까지도 여러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일본 총리가 이야기한 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65년 협정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었다는 입장을 아직까지도 견지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정책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은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보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의 대법원 판결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국 간에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아직 뭐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특히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야기한 소위 말하는 문희상안이 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희상한 이야기가 나와서요. 좀 특히 국내에서 비판이 많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그 네네. 부분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제징용 문제 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무hin상 안도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예. 네, 현재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상태인데요. 마지막 상태 안을 보면 일단 그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을 그 위자료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그 재판을 고를 수 없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현재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네, 그러나 이 그 위자료를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이번에 무희상 안에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계속 재판을 고를 수가 있고 예. 또 현재까지 그 확정 판결을 받은 분들은 그래서 그 한국 안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현금화 지금 그 2월에 그게 처음 나온다고 하는데 예. 예. 그것을 계속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그 부분이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일본에서 불만이겠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또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 한국 쪽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조선된 기금에서 위자료를 받는 것이 아닌가 약간 희망 섞인 그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안에서 이 부분에
그 찬성하는 피해자분들도 있고요. 예, 예. 그러나 반대하는 피해자분들도 아직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한국 안에서의 그 통일된 촌리에도 조금 그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미흡하다 보니 일본 쪽에서는 이게 좋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일본은 22만 명이나 피해자가 남아 있다. 그런데 이번에 안은 혹시 기금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네, 총 네. 500명 정도의 그 안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나머지 적네요. 네. 그 20만 명 이상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불안감도 일본 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 무희상안이 하나의 그 안이기도 하지만 네. 해결안이기도 하지만 일본 측 그리고 한국 측에서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씩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도 또 물론 변화시킬 수는 있거든요. 예. 무희상 그 국회의장 자체가 그 이게 완전히 그 이곳으로 끝지났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다. 계속 그 개선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그 기대를 걸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라 할까 이 부분이 잘 보이진 쉽지 않네요. 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교수의 예. 얘기를 좀 저희가 들어봐도 정말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간격을 좁힌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좀 않아 보입니다. 이 해법을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찾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위안부 합의와 마찬가지로 예. 이제 우리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이 해결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호석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피해자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등에서 일본의 사과 그리고 일본의 정부가 개입되어 있는 배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일 양국 모두 자국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압류되어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어떻게 매각하는 것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차적인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당장 내년에 이제 도쿄 올림픽도 있고요. 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간 양국 간에 좀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그런 과제들을 어떤 좀 과제들이 그러면 가장 지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압류되어 있는 일본 자산의 매각 문제가 어떻게 네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뤄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내년 3월 정도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일본 동경 올림픽 이전이고 또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지소미아와 관련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어떤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맞물린 상황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한일 양국이 가져내느냐가 지금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아베 총리가 또 납북자 문제를 역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많이 주장을 해왔던 거고 또 국내 정치용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이번에 만남 자체가 전체가 납북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베 총리로서는 국내 전체에 좀 어려움이 많죠. 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 자체를 오히려 지지율을 올리는 계기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뭐 희망들이 사실 있어가지고 회담에 임했다 그렇게 예.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납북자 문제는 그 한국 쪽에서는 원론적으로 도와드리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일 수교를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계속 거론을 했습니다. 북한하고 전혀 조건 없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그 상황이 많이 북한 쪽에서 상황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그렇죠.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북한하고의 관계를 또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그 국내적인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입장, 아베 총리의 입장도 상당히 지금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스캔들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항상 군내 문제가 일어날 때는 외교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상당히 반갑게 악수를 해가지고 예. 시작했지 않습니까? 또 미리 공개도 했죠, 예,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그 쇼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라도 일본 안에서 외교를 역시 잘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군내 문제를 만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이 만났고요. 이제 만남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또 이렇게 또 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상황들 또 갈등이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북한 이야기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북한이 예고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좀 어떻게 평을 하시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과연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생각 좀 듣도록 하죠.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크리스마스보다는 하루 늦은 날짜가 26일. 26일일 가능성도 있어 예, 보입니다. 지금 대부분은 이제 사실 25일로 생각을 하고 네. 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과연 이제 북한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미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을 하더라도 중국을 완전히 북한에게 등 돌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좀 감안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너무 명백하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보다는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성능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평화적 이용이라고 포장을 할 수 있는 위성 발사 정도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반면에 북한이 그렇게 새로운 길을 공언을 해놓고 예. 중국의 반응을 고려해서 본인들의 도발 수준을 조절한다는 것은 또 너무 국내적으로 북한 국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버릴 수 없다. 뭐 당분간 북한과 중국 간에 냉각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예. 결국 중국은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게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북한 국내적으로는 강한 또 권위를 세우는 차원에서 결국 미국이 가장 어떻게 말하면 불편해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도의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지난 2017년 제재한 2397호에서 예.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제재를 더 강화하도록 이미 그 문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떠한 일치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또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또 어떠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게 될지가 현재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반응이 사실 궁금한데요. 지금 미국이 상당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의식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정찰기도 보내고 또 북한 요인 침투 작전을 하는 걸 공개를 안 하는데 이례적으로 좀 보여줬거든요. 이건 다 북한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무언가를 이제 준비하는 경우 이제 미국이 위성으로 관찰을 하고 보다 세밀한 관찰이 필요할 경우 이제 보다 많은 정찰 자산을 보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미 언급한 상황이고 최근에 여러 차례 또 엔진 실험 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도발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이제 북한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서 이제 강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당국에서 이제 부인은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훈련 모습이 뭐 북한에 대한 뭐 참수 작전이 아니라 이건 뭐 테러 훈련이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러한 점이 어느 정도는 의도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도발을 할 경우 강한 군사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내비침으로써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군사 옵션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제 군사 옵션의 이제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 과거에도 이제 북한에 대한 뭐 코피 작전 등이 거론이 됐지만 그것이 이제 확전이 될 경우에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2017년에도 미국이 이제 항공모함을 급파하고 우리의 대비 태세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긴장 수준을 올리는 건 역시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만약 북한이 ICBM급의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한다면 미국이 그런 대비 태세를 올리고 또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도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군사적 군사 옵션이라고 옵션이라고 할수 생각할 수 있겠군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도 사실 북한 도발에 굉장히 예민한데 그렇죠. 지금 지소미아도 약간 흔들흔들하고 있고 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한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모두 발언에서 일본하고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다. 예. 이러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 안에서 아까 청와대의 발표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만은 아마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한반도 일본제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 관련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